네, 안녕하십니까.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네, 최근 환율이 좀 심상치 않아요. 네, 그쵸. 굉장히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우선 이번 주 동향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네, 우선 좀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이렇게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좀 미국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좀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의 이슈가 달러 강세를 좀 밀어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, 우선 지난주 화요일에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죠. 네네. 네,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많이 부진했고, 사실상 지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조금 꺾였고, 좀 이제 소매 활동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도 올해 내로는 뭐 2회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기대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갔었는데, 네네.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좀 프랑스 쪽에서의 정치적 혼란 네. 이런 부분이 좀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. 6월 초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네네. 좀 극우 정당들이 이제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회 해산 그리고 조기 총선까지 선언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의 정치적 이벤트가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로화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주요 경제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었죠.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네. 뭐 소매 판매나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부진했는데, 부동산 가격 자체가 5월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고요. 사실상 지난 5월 중순에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어떤 부동산 부양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. 네.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한 이틀 뒤였나요? 그 인민은행에서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동결했어요. 네. 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좀 위안화도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한국 원화도 이런 부분에 좀 동조해서 약세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이제 주요국의 통화정책 이벤트도 있었는데 스위스 SNB에서 또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였었고요. 네네. 뭐 영국 BOE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는데 뭐 금리 동결은 했지만 8월 달에는 또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살아나면서 이런 부분은 또 파운드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로도 약했고 뭐 파운드도 약했고 위안화도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환율 상승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의 주요 뭐 이슈들, FMC 이런 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뭐 달러는 사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쵸. 주변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이제 다음 주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우선은 정치적 이벤트를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.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1차 조기 총선이 있거든요.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 내부에서 좀 시위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네네. 뭐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거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현재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5.5%로 네.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, 사실 이제 프랑스 정치 환경 특성상 이제 극우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정부 지출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프랑스 내부의 어떤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이 또 유로화 약세를 더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. 굉장히 또 미국의 중요한 지표인 PCE 물가 발표가 네네. 되는데요. 우선 지난주 CPI가 좀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네네. 이번 PCE 물가도 좀 전월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PCE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사실상 이제 물가가 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연준도 아마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
한 두 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전망치 한번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다음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PCE 물가 지표 자체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이제 유럽 쪽에서의 정치 혼란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유로화가 추가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달러원에 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역시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환율은 1,400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율이 50일 이평선이 70원 정도인데 네.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막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70원에서 14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상방 요인을 좀 더 강하게 보시네요. 그쵸? 아무래도. 네. 그럼 유로원 저 레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잔존해 있고, 하지만 이제 원화도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보다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다음 주 레인지는 1480원에서 1500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100엔당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한 870원에서 89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